11월 16일 월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자사가 만든 백신이 94.5%의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 발표된 화이저의 90% 효능을 넘어선 두 번째로 높은 성공률입니다. 미 최고의 전염병 전문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히며 임상실험에 대해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더나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탈 잭슨은 자신의 생애와 경력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라고 말하며 이렇게 효능이 높은 백신을 개발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하순부터 보건의료 종사자와 노인,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임상실험에 참가한 15,000명의 참가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 중 5사람만이 감염됐으나 어느 누구도 중병에 걸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자사의 백신이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며 소수의 사람들이 몸살이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이자의 백신은 섭씨 영하 75도를 유지해야 하는 반면 모더나는 섭씨 영하 20도에서 유지될 수 있으면 냉장고에서 30일간 보관이 가능한 장점 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시즌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레곤의 서부 해안의 주지사들은 다른 주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14일간의 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가 누적 확진자 100만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확산이 느려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병원 시스템에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행은 코로나 확산의 위험을 높이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는 확산을 차단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주요 한인 거주 지역인 서버브 학교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부적절한 메시지를 담은 메일이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보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은 샴버그, 호프만 에스테이트, 팔레타인, 파크리지, 데스플레인, 스코키, 나이스 등의 학군들과 다른 북서쪽 교회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지난 14일 토요일 밤 해커들이 학교 웹사이트에 침투한 후 혐오 발언과 음란물이 노출되었다고 학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학교 학부모 중 한 사람인 헤더 홀트는 학교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파크리지 207 학부는 14일 밤 부적절한 이미지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내리고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스코키에 있는 219 학구는 성명을 통해 유대인, 인종차별, 악의적인 내용이 학생들에게 지난 11일 이메일로 보내졌다고 밝혔습니다. 스코키시는 이러한 행동과 메시지를 규탄하면서 현재 정보기술팀과 스코키 경찰서가 협력해 조사하고 있으며 범인을 찾아내 기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내 온라인 수업을 취소하고 학생들의 지역 이메일 계정 접근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메일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쿡카운티와 시카고 서버브 지역 주민들은 어제 15일 아침부터 시행되는 주 정부의 자택거주 권고에 따라 생필품을 비축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코스코와 다른 식료품점들로 쇼핑을 나와 붐볐습니다. 주 정부의 주의보에 따라 주민들은 직장과 학교, 식료품점, 의사의 검진을 받거나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 등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직계 가족 외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하고 추수감사절에 모이는 계획을 취소하라는 요청도 주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 권고안은 완전한 자택격리 명령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시행해온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서 불필요한 여행을 중단하고 기업들도 가능한 직원들의 자택 업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감염 사례 급증으로 인해 제시 화이트 일리노이 주 총무처 장관은 오는 11월 17일부터 일리노이주 전체의 운전 서비스 시설 DMV가 3주 동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지난 13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유효기간이 2021년 6월 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2021년 6월 1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CDL, 상업용 운전면허와 리뉴는 연방법으로 인해 제외됩니다. 주 총무처 장관은 면밀한 검토 끝에 2020년 12월 7일까지 모든 DMV를 폐쇄하기로 했다면서 직원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대면 업무는 전염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스티커 갱신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온라인 www.cyberdriveillinois.com에서 신청 가능하며 문제가 있는 사람은 admin hearings
ilsos.gov에 연락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노스다코다주가 최근 환자 급증으로 인해 최전방 의료 요원 부족으로 확진된 간호사들도 코로나 병동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확진이 되었으나 증상이 없는 의료진들에게만 적용되며 코로나 환자 치료에만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간호사협회는 이 조치가 의료인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스다코다 간호사협회의 테사 존슨 회장은 이번 조치는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며 간호사들은 지쳤고 과로가 쌓여 있으며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16일 기자회견에서 주정부가 기록적인 전염 사례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병원들도 비상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11월 16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1,102만 1,049명, 신규 확진 14만 513명, 누적 사망 24만 9,549명, 신규 사망자 수는 965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676만 6,127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58만 5,248명, 신규 확진 11,632명, 누적 사망 1,779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37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주별 코로나19 현황과 쿡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